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아주 뜨거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경제 용어, 특히 인플레이션 용어는 이런 합성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에그리컬처, 인플레이션. 아, 그런 건가요? 네. 저는 에그라고 해서 계란인 줄 알고 아유, 왜 그러세요? 계란값이 올라간다. 알면서. 자,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농업의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본토 발음은 그게 아니죠. 해주세요. 에그리컬처. 예. 네. 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영향을 받고 그와 관련된 종목 이것도 그런 종목이래. 그러면서 급등하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꼼꼼히 챙겨보고, 그리고 이게 또 많이 얘기가 나오듯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또 계속 영향을 받겠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더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에 저희 또 한국증권 TV에서는 네. 자꾸 저기 어디 금융에서 일하고 오신 것 같은데 한국증권 예. TV 왜 구독 누르셨죠? 당연하죠. 네. 예. 구독자와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 네,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네. 왜 제가 하죠 이거를? 아니 뭐 같이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요즘은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핫한 섹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그플레이션 섹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 동향부터 짚어볼 텐데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인플레이션 얘기, 뭐 40년 내 최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유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등등해서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시장을 바라보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왜 오르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네. 물가는 일단 자연스럽게 매년 오르죠. 예, 경제 성장과 함께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어떤 수준입니다. 네. 한때는 물가가 제대로 안 올라서 경제가 물가가 제대로 오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디플레이션. 경제 둔화.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계속 물가는 꾸준히 오르면서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입장인데, 하지만 그보다 꾸준히 어떤 시장에서 뭔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는 현상.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처럼 에그플레이션 같은 우리가 어떤 장보러 갔는데 네. 특히 장보러 가는데 만약에 차를 몰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맞아요. 이것 봐라 예전에는 만땅 근데 가득 채워도 예. 가득 채워도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 가득 채우면 13만 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장 보러 가다가 이거 물가가 많이 올랐네 인식이 들기 시작하죠. 딱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콩나물 예전에 1,000원이면 샀는데 1,500원입니다. 50%나 올랐네. 아니 그리고 편의점 맥주도 원래 4캔에 10,000원 아니었어요? 4캔에 11,000원 올랐더라고요. 그게 더 술. 네. 아니, 이게 그게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군요. 그러니까 마트를 자주 안 가고 편의점을 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앵커님의 캔 비어플레이션.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나머지 혹시나 과자나 뭐 다른 걸 좀 사러 갔는데 안 되겠다. 과자 줄여. 그러면서 나머지 소비는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먼저 압력이 크다 말다. 특히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금리가 저금리고 거기다가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약간 뭐 투기적인 수요와 함께 다 이런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각국들이 안 되겠다. 경제를 좀 충격을 완화시켜야겠다라는 쪽에서 금리도 다 낮추고 유동성도 풍부히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게 인플레이션이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든지 다 오르죠. 뭐 집값부터 예, 물론 이제 주식도 많이 올랐고 위험자산 쪽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게 유가죠.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만약에 농기계를 돌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곡물을 또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또 농부라든가 이 사람을 부릴 때도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네. 이런 모습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흐름 쪽에서 유가를 체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최근에 나오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자원 대국 네, 또 맞아요. 곡물 곡창지대. 대국, 곡창지대. 그러다 보니까 밀이나 또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도 또 세계에서 공급하는 게 국화래요. 네, 그러다 해바라기가. 보니까 네, 또 상당히 그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는 기름을 짜죠. 그렇죠. 해바라기 씨유. 네, 그건 편의점 이름이고요. CU는 네. 해바라기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까지 다 연결돼서 봤었을 때는 또 하나 곡물이나 또 원자재 가격들의 대국들이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이 안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켰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화해는 힘들겠지만 휴전에 들어가거나 네. 뭐 정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급하게 올랐던 곡물 가격들이 그대로 빠질까요? 아니요. 그대로 그러니까 급하게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일단 러시아는 제재를 계속할 거고 게다가 그 사이에 지금 봄으로 막 넘어오는데 이때 파종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하느라고 못 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농업부 장관이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만 파종을 해도 만약에 그쪽으로 포격이 한번 그쵸. 갔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또 사람들이 뭐 징집됐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또 바로 일하지 못하겠죠. 그쵸. 전쟁의 충격 때문에. 제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될 텐데 네. 못했다면.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썩 생각보다 또 작황이 좋지가 못하겠죠. 그쵸.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또 급하게 어떤 곡물 가격이 하락할지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분위기가 뭐 전쟁이 당장 끝나거나 휴전이 된다고 해도 계속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곡물가 추이를 또 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표도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네. 얼마큼 올랐나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곡물 쪽에서 옥수수입니다. 네. 전고점대 그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앵커님 좋아하시는 소맥. 네, 네, 소주와 아유, 맥주 별로 맥주가 안 아니죠. 좋아해요. 예, 네. 이게 그 밀입니다. 밀과 관련된 쪽에서 한번 급하게 올랐다가 일단 낮아지는데 아직 더 갈지 아니면 빠질지 딱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또 하나 대두, 네. 접니다. 예, 큰 머리, 네, 머리 큰 사람. 네, 근데 콩. 네, 콩이죠. 콩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죠. 네, 그래서 크게 안 밀리고 있다는 쪽의 흐름들. 뭐 대표적으로 또 커피 같은 경우도 볼까요? 커피도 고점대. 코코아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내리긴 했는데 뭐 그 정도. 설탕도 고점대. 지금 대부분 다 그 곡물 가격들을 봤었을 때 또 중요한 게 면화 같은 경우는 참 의미가 있네요. 이것도 뭐 곡물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또 지금 중국 쪽에서 신장지구를 계속 또 어느 정도 좀 제재를 하려는 인권 문제 때문에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또 생산품 면화도 네. 지금 급등해서 좀처럼 빠지지 않고 또 신고가네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래 우리 옷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옷도 면으로 만드는 쪽은 아마 가격 많이 뛸 겁니다. 미리미리 사놓. 네. 면을 좀 사놔야 되나요? 옷을 좀 사놔야 되나요? 집에서 이제 그
방적기죠. 배틀 짜서 올리버이 됩니다. 아유, 그럼 그게 더 안 이쁘고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것도 일단 염두에 두면서 그런 네.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면까지도 오르고 있다. 진짜 다 오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상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또 하나의 현실인데 특히 지금 지구 온난화 얘기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냥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올 때 예전부터 산업혁명 시대도 그랬답니다. 네. 날씨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왜 점점 더워져? 이렇게. 뭐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덥죠. 여름이면 더 덥고 겨울이면 더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뭐 한 5년 뒤 가면 0.5도 더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기상과 관련된 쪽의 변수도 저희가 지구가 아프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상 기온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뭐 봄에는 파종에서 뿌리는 이런 쪽이 뭐 또 허리케인도 많아지고 또 비바람도 많이 세고 그러면은 제대로 작황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러니까 올해는 미리 한 1톤 정도 거둘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0.7톤밖에 수확을 못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수요와 공급 논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상 문제도 또 떠오르는 상황들이고 또 경작지 감소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도시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저희가 보통 그린벨트나 아니면 한국도 그렇죠. 이제 좀 조금만 지나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은 와 푸른 들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도시의 어떻게 보면 택지가 즉 가격이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또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 요인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라봤던 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수도가 커지게 되면은 그를 또 지정을 해서 택지로 개발한다. 그러면 원래 이게 다 농지였었습니다. 근데 경작지가 또 감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서서히 더 커지는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신흥국이 성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침 잘 못 먹고 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쪽 빠지고 네. 그건 아니고요. 바빠서. 네. 근데 과거 대비해서 좀 풍족한 삶이 이어진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인간이 찾는 게 의식주 쪽에서 이제 옷도 좀 그 명품 입어야겠지만 식쪽에서도 잘 먹고. 그렇죠. 예전에 그냥 밥하고 김치면 됐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좀 잘 살게 됐어. 그러면은 밥 가지고 보다도 약간 더 곡물을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좀 디저트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했죠.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무슨 빵. 네. 저 빵 안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모가. 네.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도 곡물 수요도 더 많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육식입니다. 아. 네. 육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거에 비해서 이제 돼지나 소나 이런 쪽이 더 먹는 곡물의 양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더 훨씬 많아지겠죠. 아, 약간 사료, 비료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네. 사료 다 뭘로 들어가죠? 곡물입니다. 그쵸, 그쵸.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좋아졌으니까 이제 오늘 돼지고기나 삼겹살이나 이게 아니라 또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또 소에 대해서 사료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수요들은 높다 보니까 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비용이 늘어나는 올라가겠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먹는 이제 곡물량보다 이 육류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곡식량들이 한 3배는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덩치도 크죠. 그쵸.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신흥국의 성장이 또 하나의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식량도 자원화가 되겠죠. 네. 지금같이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안 풀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의 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즉 세계 농업기구라고 하는 FAO 쪽에서 네. 발표하는 지표를 보게 되면 한때 2021년도, 21년도 쪽에서 한 100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현재 14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식량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부담도 많이 된다는 거는 네.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큰데
그래서 그러면 진짜 또 곡물가 진짜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부담감은 많죠. 그런데 이를 또 예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두 번째 지표 World Wheat 밀. 네, 세계 밀인데 이게 재고입니다. 스탁이다 보니까 재고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재고 추이가 어떻게 보면은 더 꾸준히 올라갔죠. 재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정도 수준, 약 한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 때 나왔던 수준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게 되면 밀 가격들이 더 폭등했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재고는 꾸준히 있습니다. 고점에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절대적인 수준은 재고가 그렇게 적진 않다. 충분하다. 한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고점에서 꺾이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다가 급격하게 재고 축소되면은 요때 있죠. 요때 같은 경우는 밀재고가 작황이 안 좋고 러시아 그때 크림반도 합병 때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밀 가격이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었죠. 이때 중동에서 아람의 봄. 네. 그러면서 못 살겠다. 거의 난 같은 거 먹죠. 예, 그런 걸로 먹으면서 이렇게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소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나왔던 게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재고가 줄게 되면 이런 또 강한 부담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현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사실들이죠. 밀 재고 추이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봤습니다. 재고가 아직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꺾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네. 여기에 달러. 금리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 또 유가 이런 거는 거시적인 지표를 봤을 때 달러의 추이나 그리고 또 유동성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유동성에 따라서 투기적인 자금도 같이 유입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봤었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보통 달러가 약할 때 그리고 또 유동성이 풍부할 때 저금리 기조 때 많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조는 달러가 강해요. 강해요. 네. 의외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죠.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처럼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는 현상 쪽을 그대로 놔둘까? 한쪽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곡물 가격 급등은 오히려 좀 제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거시적인 지표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네. 가격들의 급등이 좀 제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리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가격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을 때 가격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고 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하나 또 끼워 넣습니다. 달러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조금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염두에 두고 우리 좀 현명하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에 농기계 이런 것까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확대되다 보니까 나오는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농업이 그러면은 같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부 입장 쪽에서 그렇죠. 저렇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수확을 많이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많이 또 농기계를 쓰기 시작하겠죠. 농기계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훨씬 더 예전보다 한 50% 가격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차라리 효율수를 높여서 좀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더 좋겠죠. 투자를 늘려서 많이 수확을 하면 그렇죠. 수익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경제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은 면적인데 비료를 잘 쳐서 차라리 해충 없고 벌레 안 먹고 차라리 더 많이 수확을 한다. 그러면은 비료의 어떤 수요도 더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게다가 그렇죠. 또 사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추이.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료는 그 곡물 가격을 받아다가 바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전이를 할 수 있다. 한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는 건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곡물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육류 가격도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료를 또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요도 증가된다. 한쪽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끼치는데 사료 쪽은 그래도 기본적인 마진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개연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다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비닐하우스 이런 쪽도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곡물을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곡물이나 또 채소나 다 키우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스마트팜도 확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관련주 쪽으로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식료 업종들이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위기가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곡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음식료 쪽은 지금은 안 좋겠죠. 네, 그리고 또 가격도 계속 인상을 시켰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료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 곡물 가격을 수입한다는 쪽에서 곡물 가격도 올랐고 환율도 워낙 약세고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썩 마진이나 수익성이 좋지는 않겠는데 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가격이 이제 곡물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 좀 고점에서 좀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물가가 한 번 올린 가격 이제 곡물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도 초코파이 내리겠습니다. 잘 안 내려가죠. 이런 거 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기존에 한 작년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음식료 업종은 지금부터 혹시나 곡물 가격들이 하락한다라고 보게 되면 투자에 적기입니다. 네. 더 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만 보는데 네. 반대로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좀 꺾이겠죠. 그 반대의 틈새는 음식료 업종을 봐야 된다. 라는 쪽에서 이쪽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으로 곡물 가격, 뭐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지금은 조금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간다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쪽에서도 또 기회를 잘 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사료, 비료, 농기계, 스마트팜까지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관련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네,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만 속속 들여서 뽑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 요즘 잘 가는 종목들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 현대사료. 너무 핫하죠. 점상의 네. 대명사. 한 4일째 들어갔나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오늘 거래 녹화일 기준으로 예,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네. 너무 그래서 달렸군요. 너무 달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보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이 13억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돼서 좋다고 하는데 지금 시총이 4,200억.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다. 네, 저 13억짜리가 시총이 4,200억이다. 그럼 만약에 너무 고평가됐다. 예, 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 PR이 얼마입니까? 420배? 네. 이런 종목을 찾기가 힘들죠. 좀 위험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됐다. 너네들끼리 해라. 라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네. 관심 종목 혹시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혹시 밀렸다가 뭐 단타 치겠다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썩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패스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료 쪽이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뭐 또 지금 무슨 팜 이런 쪽 여러 가지 많죠. 네. 또 미래생명자원도 그중에 한 종목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전이는 시킬 수 있어도 그러면 마진을 붙여야 되는데 마진을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더 붙여서 마진도 이만큼 붙여야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러면 반발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또 강하게 붙일 수도 없습니다. 네. 한 이전에 붙이던 정도밖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은 전이가 돼도 그렇게 실적에 좋을 것인가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미래생명자원도 보시게 되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19억. 네. 근데 35% 늘었다고 하더라도 35%가 숫자죠. 그냥 한 12억에서 19억으로 늘었다. 이게 35%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런데 시총이 1,900억, PR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배짜리입니다. 네. 너무 고평가다. 네, 회사를 지금 사료업체 쪽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비싸다라는 논리가 좀 더 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료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네. 하지만 다른 쪽은 나머지는 그래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해화학 같은 경우 우리 비료업체 최강자죠. 네. 그런 쪽에서 작년 영업이익 205억인데 작년에 4분기 때나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한 22% 줄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료 쪽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들어가는 뭐 암모니아나 또 들어가는 뭐 요소 이런 쪽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걸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네. 이에 따라서 올리게 되면 실적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근거는 있겠다. 물론 시총이 지금 최근에 올라서 6천억대가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변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한쪽에서 비료업체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남해화학 또 유니드 네. 이런 회사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농기계 쪽의 대표적인 주자가 대동과 TYM이 있습니다. 동양물산이죠.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실적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15% 20%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동을 좀 더 눈길이 많이 가면서 보는 거는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출이 잘 됐는데 네. 그 중에서 비용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비용이나 이런 운임 비용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비용들이 더 늘었다. 근데 네. 그러면 컨테이너 운임들이 해상 운임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늘어나는 해상 운임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것은 이런 회사들한테 수출 잘하는 회사들한테 더 이득이다. 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스마트 농기계를 한대요. 농부들도 그늘에 앉아서 스마트폰 들고 딱 밀면은 쭉 하고 농기계가 움직이는 오. 이런 무인화 그러니까 농기계가 먼저 자율주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거리낄 것도 없고 그쵸.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다 그 밭에서 부딪히는 거는 네.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사 문제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이 더 자율주행 쪽에 다 가지 않았을까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를 좀 더 줘도 되겠죠. 지금 밸류가 지금 시총이 3,400억인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TYM은 더 싸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은 앞으로 스마트 농기계와 관련된 밸류까지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일단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흔들릴 때 보자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지표고 수출 데이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 밖에 또 마지막으로 그린플러스 이쪽 스마트팜 관련 쪽으로 꼽히는데 네. 그린플러스가 뭘 하는 회사냐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쪽에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골조 만들고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기반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이 회사가 장어 관련주로도 여기입니다. 장어 양식을 하나요? 네. 어떻게 하셨죠? 장어 관련 있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장어 양식 관련된 사업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장어가 필요해요. 기력이 네. 떨어집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주주로서? 네. 네. 또 최근에 건강이 제일 중요해지다 보니까 장어를 좀 보양식으로 많이 챙겨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어젓 드셔보셨나요? 맛있죠. 맛있어요? 네. 좀 비리는데요? 저 최근까지 못 먹었었는데 네. 먹어보니까 맛있던데요. 그렇군요. 그거랑 뭐 흑염소탕 막 이런 거. 그건 못 먹고. 좀 비려가지고 저는 잘하는 집 가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좀 비싸요. 자라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적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아마 또 비용들 들어가면서 나왔던 4분기 쪽을 빼게 되면은 그래도 시총이 1,600억 정도인데 뭐 다른 사료업체나 최근에 부각받는 업체들 비해서는 그렇게 뭐 떨어지는 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만 뭐 아직 싸지는 않지만 내 어떤 실적 모멘텀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딱 한눈에 보셔도 비싸다라고 하는 쪽은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는데 비료 쪽이나 농기계 쪽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네.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정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또 어떤 섹터인지 좀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까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음식료주라고 생각을 할 종목들을 일단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오른 에그플레이션을 보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음식료 쪽의 섹터를 오히려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은 음식료 업종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기회가 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네. 그쪽을 좀 더 챙겨봤는데 한 종목은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또 한 종목은
그냥 성수기 들어오는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원래 한 종목 더 하려다가 삼양식품인데요. 네, 삼양식품이 저희가 알고 있기는 라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라면이 면이다 보니까 밀. 밀이겠죠. 네.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는 회사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차라리 네. 수출로 지금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미국에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나 어느 슈퍼마켓 가도 우리 삼양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나 싶어서 삼양식품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을 더 꼽는다면 상향식품까지도 네. 보시면서 네네네. 그 중에 또 두 종목 더 좋은 종목을 말씀을 네. 주시는 거죠? 다 같이 좋은 종목. 네. 그 중에 이제 국순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 술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오늘은 술 퍼레이드네요. 네. 앵커님의 백세주인가? 백세주 맞나? 그렇죠. 백세주 만드는데 저희가 보통 국순당 술 막걸리 뭐 이런 쪽으로만 보시는데 막걸리도 보니까 한 병에 18,000원짜리인 게 있더라고요. 국순당에서 나온 게. 엄청 비싼 거 해청 막걸리인가 뭐 엄청 비싼 것도 네, 있잖아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롤스로이스 막걸리. 아, 그런 게 있어요? 국순당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다른데. 아, 예. 근데 국순당에서도 비싼 막걸리가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막걸리인데 좀 기분 좀 내게 좀 좋은 막걸리 좀 이렇게 마셔볼 수 있는 뭐 술깨고는 후회하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네. 지분 중에서 파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모펀드로 갖고 있는 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약 한 36%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주입니다. 스마트팜 쪽에서 뭐 적장하지 않고 꾸준히 성과 내고 있고 이쪽에 지분과 함께 지금 가치를 따지게 되면 최소 500억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를 감안한 수치까지 보게 되면 국순당이 좀 더 주가 탄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순당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또 전통주다 보니까 곡물 많이 쓰겠죠. 네. 그런 쪽에서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안 좋겠지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이쪽이 만약 또 곡물가 하락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나 이 스마트팜 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기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요. 한때 스마트팜 지분이나 또 그래도 실적 좋아진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네.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지난 2월 달까지도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한 번쯤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골라봤고요. 그렇게 네. 되면 서서히 실적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다 아시는 맥주의 강자 중에서 롯데칠성. 롯데칠성. 예, 롯데칠성은 지금 이쪽이 뭐죠? 클라우드인가요? 그런가요? 네. 하이트는 아니겠죠. 이쪽 쪽은 다른 건가요? 네. 롯데칠성. 네, 맥주를 저희가 잘 좋아하시잖아요. 전문시신데. 아니에요. 저는 네. IPA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거랑 관련이 딱히 밀맥주요? 모르겠는데 네. 롯데칠성 뭐 와인샵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근데 롯데칠성을 바라보는 게 일단 리오프닝 때 수혜다라는 쪽에서 한때 업소용 맥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업소용 주류가.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맥주가 특히 집에서 마시면 얼마나 마십니까? 6캔 뭐 얼마 한다고 하더라도 한 홀짝홀짝 2-3캔 마시면 배부릅니다. 네. 근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떠들 때는 이게 그냥 부어라 마셔야 되죠. 또 회식 같은 걸 하셔야지 또 많이들 드시니까.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소 쪽에서 나가는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업소 쪽으로 가장 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하이트진로인데 이게 업소용 매출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이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부각을 받는데 제가 롯데칠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일단 음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름 같은 경우는 음료가 또 부각을 받는 게 더우니까 또 음료도 많이 더 매출이 마시죠. 늘어나죠. 그래서 약간 뭐가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은 좀 성수기 시즌을 바라봤을 때 맥주와 음료와 이렇게 다양한 매출 구성이 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거기 또 맥주로 들어가는 게 보리, 메가 이쪽이죠. 네. 가격 올랐다가 만약에 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올린 매출 가격은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게다가 또 리오프닝 시대까지 연결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바라보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걱정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19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기적인 가격대를 이제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항선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돌파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좀 더 높다. 그리고 또 밸류도 하이트 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살짝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쪽에서 롯데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심 종목 국순당 롯데칠성 차트까지 짚어봤고요. 앞서서 삼양식품도 좋다, 셋 다 좋다 얘기해 네. 주셨는데 삼양식품도 그럼 짚어보죠. 한번 볼까요? 네. 네, 삼양식품도 최근에 주가가 등락폭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세는 갖지 못합니다. 갔다가 밀렸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 불닭볶음면 회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불닭볶음면의 강점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점이 있는 거는 그냥 삼양라면은 원래 우리 라면의 효시죠. 네, 가장 먼저 했다가 우지파동 때문에 또 농심하고 역전됐다가 그러고는 있는데 저는 삼양라면이 부대찌개 맛이 나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신라면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삼양라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라면의 패싸움은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아마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쪽이 오히려 좋은 게 눌림목 좀 잘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다시 변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보게 되면 또 흔들리면 기회다. 한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번에 또 신공장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공장이 예전에는 사람이 다 돼서 뭐 가동률 90%까지 끌어오게 되면 야근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또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죠. 수당 줘야죠. 네. 네. 근데 이게 스마트 공장 쪽으로 짓다 보니까 이제 인력에 들어가는 비율들이 이제 감가상각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관심 종목 중에 국순당, 롯데칠성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주가 차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번 시간에는 에그플레이션에 관해서 관련주까지 쭉 산업 동향까지 쭉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